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특히나 보수파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열광을 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총연맹 기념사에서 자유 대한민국 곳곳에 기생하고 있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민주당을 한마디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또한 문재인 주사파 세력들, 반국가 세력으로 총선, 전쟁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욕설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전과사범 이재명과 386, 486, 586, 686 이 주사파 종북 세력들 이번 총선에서 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죠. 또한 종북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을 연일 척살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 한마디로 뭐란 이야기입니까? 정말 전쟁에서 싹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지금 얼마나 지지율 끌어올렸습니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덕분에 대통령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지요.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난리가 났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에게 1대1 TV토론 제안. 진중권, 이수정, 한동훈, 극찬.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동훈, 이재명과 1대1 토론 언제든지 할 것. 이재명 답 오면 바로 1대1 토론 성사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1대1 방송 토론을 제안한 방송사 측에 토론에 응하겠다라는 답을 통보한 것으로 29일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KBS, TV조선, 채널A, MBC로부터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1대1 토론 요청이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은 1대1 생방송 토론에 응하겠다라는 답변을 각 방송사에 전달했다라며 이러한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최근 방송사들은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1대1 토론을 요청했습니다. 토론은 3월 중순에 하기로 했고,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언제든지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까지 1대1 토론 제안을 수락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권에 들어온 지 최초로 TV토론에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 수백 개의 댓글에서 과연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TV토론에 응할까요? 한동훈하고 이재명 TV토론하면 그야말로 이재명 개박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찌재명 토론에 응하라. 한동훈 위원장과의 TV토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너는 욕먹게 생겨있고, 또 TV토론 나오면 나와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처발릴 것이니 또 야단났고, 전과사범 이재명은 이래 저래 지금 머리가 아프고 도망치고 싶을 것 등등 대부분 다 이재명을 박살내는 댓글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가 이거 웬일일까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대통령 측근들 뭐 낙하산할 거다라고 하는데
다 양지공천이었잖아요. 원래 예. 양지로 가려고 했는데 다 재배치였거든요. 그 밖에도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거 뭐냐면 예. 공천을 경선을 안 해도 될 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건 바로 뭐냐면 쓸데없는 또 물갈이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마구마구 갈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또 최소화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현역이 좀 뭐 너무 많고 유지가 되고 물갈이와 파격적 혁신 공천이 없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파격적인 혁신 공천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하. 파격적인 혁신 공천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이 것이다. 정도면 무난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딱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쫄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내친다면 거기다 누구를 보낼 거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낼 거냐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거든. 그 사람들 내친 다음에 친명처럼 이재명처럼 내 사람 갖다 보내. 아하. 이번에도 그런 걱정이었거든요.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우리 현역들 다 내치고 대통령 사람 심는 게 아니냐? 최소한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부 반발은 있어요. 일부 반발은 있지만 대다수가 지금 승복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라고 한다면 아주 말끔하게 깔끔하게 되다 보니까 이른바 박지원 전 의원 같은 경우 그 국정원장 했잖아요. 예. 뭐냐 민주당도 한동훈에게서 배워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한동훈입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잘한다고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여의도 문법이 아닌 5천만 문법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큰 효과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거를 갖다가 저 사람들은 이제 애초에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주도해가지고 끌고 갈 거다. 그럼 망조가 될 거다. 하하.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받아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동훈이 딱 와가지고 지금 선거가 이재명 대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바뀌었어요. 예. 근데 직무수행 평가를 딱 보게 되면 한동훈이 높아요. 이재명보다 10몇 %가 높아버리거든요. 이런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쟤들은 윤석열을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대치가 돼버렸거든요. 예. 심판 회고 투표가 아니라 전방 투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실력 차이가 확 나는 거잖아요. 네. 어느 게 더 솔직히 말하면 객관적으로 비교하지 어느 공천이 나아요. 그냥 박지원이 봐도 한동훈께 나은 거예요 지금. 호나우드를 생각했는데 메시가 나와버렸군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애들 난감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 자기 사람 힘든 데. 그러니까 여기서 교정이 안 돼요. 지금 아무리 바깥에서 이재명 민주당에 빨간불이 들어왔다가 아무리 경고등을 켜도 이게 먹히진 않는 겁니다. 왜 이재명은 당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사는 게 문제니까. 그 다음에 거기 또 그런 경고음을 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비명이 되는 거죠. 반명용 찍혀가지고 이제 당에서 날리게 되니까 결국은 그 피드백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이게 당이 잘못됐다 보면 피드백이 되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은 계속 잘못된 대로 가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총선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내는 이번에 민주당이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느낌.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제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 효과라고 또 일부분 배수장님 지적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공천을 보세요. 민주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익과 사익이 일치해요. 당이 이기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예. 그러니까 심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심을 사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천 기준이 명확하니까 당의 승리라는데. 그러니까 일관돼 있죠. 예. 라고 한다면 탈락한 사람들도 반박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무드하게 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서 당 자체 지지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냐면 컨셉이 친명 횡재, 비명 행사 이게 되는 거예요. 민재혁 원내대표 했던 말이죠. 그 말이 딱 맞는 거거든요. 딱 컨셉은 딱 하나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거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저 당은데도 제대로 한 민당을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도 그렇잖아요. 한동훈 보고 배워라. 이런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사법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공천 과정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당화한다. 이 프레임 자체는 한동훈 위원장이 먹힐 수 없다. 그렇죠. 사당화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 없어요. 힘을 사람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거기는 컨셉이 분명한데 그렇기 때문에 반박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내려보낸 사람들도 다 재배치돼가지고 나가면서도 다 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진들도 다 재배치되면서 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반박할 명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사심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늘도 보세요. 난 박용진을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 박용진 하면 민주당 의원 중에 내가 볼 때 3위 5%에 들어가거든요. 너무 지지선을 하면 박용진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유치원법이라든지 우리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을 유치원법. 만한 이런 입법성과를 낸 맞아요. 민주당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그걸 하위 10%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당이 지금 실성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계속해서 우리 이제 이수정 후보가 이야기하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예비 후보들이나 후보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루라도 우리 지역구 와달라 이렇게 요청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인기가 한 번 오셨어요. 근데 예. 정말 구름같이 인파가 몰려가지고. 한동훈 효과 분명히 있다. 네, 뭐 박문규 장관님은 진짜 빨리빨리 움직여서 한동훈 그 위원장님 옆에까지 가시던데 저는 사람한테 밀려가지고 저 앞에 가시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사진 못 찍으시구나. 네, 그래서 안 좋아하는 사진 위에서 찍은 샷밖에 없어요. 같이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지역 구민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활동에서 뭐라고 평가하세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굉장히 주위에 프레시한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분이 거의 연예인 수준입니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그분이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반도체학과가 있어가지고. 수원에 그쪽에. 네, 수원에 서쪽에. 그래서 거기를 가시는데 이제 철로 위 육교를 건너서 가셨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육교가 흔들흔들할 정도로 육교가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인파가 몰려가지고 뭐 난리가 났었고요. 이거 갖다 MSG 같은데. 아니 진짜 흔들려서 제가 이러다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건너갔는데 거기 상중가는데 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기숙사 학생들이 구경하겠다고 다 내려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보수 정당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한동훈 그 위원장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다고 그 앞에서 뭐 거의 1시간 저랑 같이 전 벌벌 떨면서 이제 1시간 기다렸고요.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볼까 하고. 왜 그런 어떤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세요? 글쎄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팬덤이 저한테 형성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뭐 관객 중에 한 명으로다가 제가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후보님이시니까 딱 밀치시고 가운데 가셔야 돼요 이제. 네, 그게 힘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용을 좀 하셔야 되는 수용. 네. 막 이 건장한 남자들 속을 막 헤치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피지컬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